안녕하십니까, 문유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간단히 부동산 수익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려볼 건데, 부동산을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이 나는 거 말고, 이제 부동산 업무를 했을 때 월급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기본적인 설명만 좀 드려보려고 영상을 조금 찍어봅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업무에 대한 역량 차이가 심할 거고, 그 다음에 개개인의 사무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라면 회사, 이제 좀 내용 자체가 다 다르다 보니까 급여가 사실 뭐 일정하지도 않고 이 정도에 대한 수익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사실은 조금은 애매한 직업이에요. 이제 고정급여가 아니고 영업이다 보니까 사실 차이는 조금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만 참고를 하시고, 필요하신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자, 이 정도 느낌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월전세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이에요. 월전세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인데, 그만큼 월전세가 전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매매가 그렇게 수월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부동산이다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쟤네는 뭐야? 월세만 빼? 뭐 월세만 하는 부동산이야? 이럴 수는 있어요. 사실 이제 밖에서 본다든지 이미지가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월세, 전세는 같이 묶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매매, 상가, 뭐 기타 다른 분양 수익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묶어서 계산을 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자, 부동산에 입사를 하시고 사실 매매라든지 상가라든지 이제 규모가 큰 수익을 바라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이 탄탄하게 다져져야 되고, 매매라는 단계까지 넘어오는 그 루트를 배우시고 그 다음에 자기 역량껏 계속 터트려 줘야 되는데, 이거는 좀 개개인의 차이가 심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 평균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사무실에 입사하신 소속 공인중개사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입사하고 첫 달은 사실 계약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월세 계약이 이제 평균 하나에서 많이 쓰시는 분들은 7개까지 입사하시고 나서 한 달 만에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입사하시고 사실 한 달에 월세 계약을 2개 정도만 써도 부동산이 이런 거구나 하고 감만 느끼시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 기준은. 그리고 두 번째 달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사실 개개인의 역량 차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월세 계약이 보통 5개에서 10개 사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 사이에 매매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을 배우는 시기이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달. 자, 세 번째 달이 대부분 결과물이 나와요. 한 달, 2달 수습기간과 이제 사장과 이제 선배들이 알려주는 모든 지식을 이제 다 습득을 하고 외우고 본인 성향대로 손님을 만나서 계약이 딱 됐을 때 3달치가 저희 사무실은 평균 월급 수준이 나오긴 하거든요. 3달, 4달 사이에 쓰는 월세 계약 숫자가 이제 쭉 1년 동안 간다고 계산을 하는 게 저희 평균 치예요. 월세 계약이 3달에서 4달 사이에 보통은 10개에서 15개 전후가 나왔어요. PC 시절 때. 부동산이라는 광고를 PC, 모바일 말고 PC 시절 광고를 할 때는 월세 계약만 10건에서 15건 전후가 나왔다. 자, 근데 지금은 어플 시대로 바뀌었죠. 어플 시대로 바뀌면서 모바일 시대로 바뀌면서 사실 계약 숫자는 늘어났어요. 한 17개 전후, 월 평균 월세 계약, 전세 계약 합산해서 17개 전후. 이게 저희 사무실 3달, 4달치에 해당하는 3달, 4달이 지났을 때 소속 공인중개사분이 쓸 수 있는 월전세 계약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숫자만 말씀드렸는데 수익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수익을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 보증금 월세 곱하기 이제 100을 하고 월세 곱하기 70을 하고 거기에 보증금을 더해서 이제 수수료 요율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 요율이 월세가 높으면 수수료가 높아요. 그리고 월세가 낮으면 수수료가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평균 월세 계약을 했을 때
공동중개를 갈 수도 있고 혼자서 양쪽으로 받을 수도 있어서 보통 20만 원 시작해서 이제 인천 부평 기준이에요. 저희 이제 인천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인천 기준에 월세 계약 하나 하면 20만 원에서 많이 나오는 곳은 50만 원, 70만 원, 뭐 8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곳도 있어요. 월세 계약이. 그래서 20만 원을 15개를 쓸지 50만 원 수익 나오는 거, 40만 원 수익 나오는 거를 15개 쓸지는 사실 랜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을 못 드려요. 이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월세 계약 숫자는 항상 17개 전후, 지금 모바일 시대라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1년 동안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1년 동안 가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1년이 지났을 때 플러스 알파로 부가적인 매매 계약, 그 다음에 상가 사무실 계약, 분양 계약이 터져서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들어가시는 게 저희 사무실 운영 루트예요. 뭐 개인 역량 차이가 있어서 사실 매매 계약을 진입을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 자리를 월세가 탄탄하게 잡히시고 그 다음에 매매로 뛰어들면서 열심히 같이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조금씩 올라가시죠. 처음 입사하시고 월세는 보통 90% 가까이 월세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업무가 100%다 그러면 90%는 월세, 10%는 공부. 그리고 월세 계약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혔다 그러면 월세 70%, 월세를 제외한 업무가 30%. 이 30%에 해당하는 게 매매라든지 상가 사무실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기타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연차가 조금씩 지났다 그러면 이제 월세 비중을 50%, 매매 비중을 50%. 그럼 동등하죠. 이 상황에서 업무를 보니까 이제 수익이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랜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월평균 계약 숫자가 중요하지 사실 큰 건덕지 계약을 한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입사 초기에 큰 계약을 해서 수수료가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계약을 성사를 시키고 그 돈을 한번 맛을 보면 월세를 안 하게 돼 있어요. 모든 분들이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20대라고 계산을 하면 20대 분들이 입사하자마자 운 좋게 매매가 얻어 걸려서 500만 원, 1000만 원을 딱 한 방에 벌어버리면 월세를 안 해요. 월세를 안 하고 매매만 한다 이렇게 해서 매매는 쫓아다니다 결국에 이렇게 무너지고 계속 헛도는 분들이 거의 제가 보기에 70~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수익 구조가 이런 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일반인 분들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높다라고 이제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금 월세만 설명을 드렸죠. 월세만 설명을 드리자면 평균 25만 원을 계산을 해볼게요. 평균 25만 원은 좀 낮나? 그럼 30만 원 잡아볼까요? 30만 원을 잡고 제가 17개 전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딱 17개를 잡아볼게요. 17개를 계약을 썼을 때는 진짜 많이 쓴 거예요. 진짜 많이 쓴 건데 510만 원이에요. 30만 원 곱하기 17개 그러면 대충 510만 원에 대한 수익이 나오는데 자, 이게 순수하게 가져가시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510만 원에서 일반적으로 광고비라는 게 나가요. 광고비가 나가는 게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운영을 하면서 월세 계약을 해야 되는 이제 광고를 내야 되죠. 어떤 일정 어플에 지금 광고비를 내야 되는데 중심지권, 손님들이 많고 물건지가 많아서 중심지권은 광고비가 인당 100만 원은 나가야 돼요. 인당 100만 원은. 그게 안 된다. 저희는 이제 메인권에 그렇게 진입하는 부동산은 아닌데 이제 메인권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1인당 그래도 100만 원은 잡아야 된다. 그럼 500만 원에서 100만 원 빠지는 거예요. 벌써 그럼 400만 원이죠. 자, 그 400만 원에서 본인 바깥 기름값 빼야 돼요. 자, 그쵸? 바깥 기름값 빼면은 사실 이제 300선 되죠. 기름값을 그 정도 썼다 했을 때 그 정도 계약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또 300선 떨어져요. 자, 그리고 실상 사무실의 이제 급여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율제도 있을 거고요. 어떤 계약을 썼을 때 비율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장님한테 일정 금액을 입금을 하는 뭐 사무실 공동으로 쓰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이지만
사무실에 그냥 일정 금액을 입금을 하고 이제 나머지는 내가 가져간다. 세금은 같이 내고 뭐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서 또 사무실에 비율제라든지 일정 금액을 입금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사실 월급이 터무니없어요. 되게 작아요. 이렇게 높지는 않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은 4대 보험이라든지 사실 퇴직금이라든지 뭐 그런 게 없어요. 없는 경우가 되게 다반사라 실질적으로 많이 벌지 않으면 일반 회사원보다 이제 봉급 체계는 낮다. 그래서 사실 연차가 됐을 때 플러스 알파 개념의 매매라든지 기타 계약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 우선은 이 정도. 그럼 어느 정도 벌어가시는지 좀 감은 오시죠? 월세 계약을 주무대로 했을 때 이 정도에 대한 수익은 항상 무난하게 나온다. 비수기 그렇게 안 탑니다. 비수기는 그렇게 타지는 않고 본인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사진 찍고 손님 만나고 계약서 쓰고 조금씩 공부하면서 월전세를 열심히 했을 때에는 이 정도에 해당하는 계약 숫자가 나온다. 자, 이 정도 개념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주거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매매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3억 이하는 0.5% 정도에 대한 수수료가 나와요. 그러면 2억을 잡아볼게요. 평균치 2억을 잡아보면 5%를 잡으면 이제 100만 원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나오는데 집주인 100만 원, 손님 100만 원 해서 도합 200만 원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매매가 사실 한 달에 한 건 하기가 어려워요. 한 달에 한 건 내지 두 건 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이 보통 제 느낌상 한 달에 하나 쓰는 부동산은 진짜 꾸준하게 잘 쓰시는 거예요. 월전세가 기본적으로 몇 개씩은 쓰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하나를 쓴다는 거는 그 부동산은 굉장히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 3달에 2건, 뭐 한 5달에 한 4건, 3건, 한 이 정도 쓰시는 분들도 무난하게 유지는 하고 계시는 분들, 무난하게 꾸준하게. 자, 근데 지금 몇 달 동안 매매 계약이 현재는 안 나오죠. 현재 경기에는 매매 거래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그러면 수익이 급격히 떨어지죠. 자, 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월전세가 유지 베이스가 돼야 돼요. 월전세가 유지 베이스가 되면서 곁다리로 30%에 해당하는 업무, 50%에 해당하는 업무, 아니면 월세가 30%, 매매가 70%, 아니지, 월세가 30%, 매매가 70%, 뭐 이 정도에 해당하는 업무가 이게 교류가 돼야지 사실 좀 무난한 수익을 볼 수는 있는데, 매매로 딱 뛰어드는 순간 사실 월세를 안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또 매매만 계산을 했을 때 나누기 12개월을 해서 월급을 계산하면 사실 똑같습니다. 가져가는 돈은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300, 400, 500 선이에요. 실질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매매 거래가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됐어. 그러면 또 사장님이랑 나눠야 되죠. 사장님이랑 비율제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퍼센테이지로 나눈다든지 그래야 되고, 또 광고비도 또 빼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인 분들이 이제 느끼는 개념이고,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처음 뛰어드시는 분들, 계약서 써서 이거 하나 하면 200만원, 300만원, 뭐 하나 계약서 쓰면 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계산해서 뛸 거 뛰면 사실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꾸준히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부동산이 좋은 게 뭐냐면, 연차가 지났을 때가 좋아요. 연차가 지났을 때. 초기에는 이건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근데 연차가 지나면 내가 안 쓰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계약이 나와. 그리고 월전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금만 하면 쓸 수 있어요. 출금만 하면. 모든 물건들을 내용을 알 수 있고, 그냥 갔다 오면서 계약 하나 쓰고, 그냥 밥 먹다가 하나 쓰고, 차 한잔 마시다가 하나 쓰고, 월세는 이 정도 수준이고, 매매도 연차가 되면 내가 안 쓰려고 해도 계속 계약이 나와요. 사실 수수료랜다. 이제 지인분들 소개도 계속 연주를 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을 때는 그냥 운 좋게 그냥 계속 얻어 걸려요. 내가 매매에 대해서 준비를 꾸준하게 해놨으면. 자, 그때 급여가 사실 굉장히 높아요. 월세 계약이 한 달에 뭐 한 2, 300만 원 받쳐주면서 매매 계약이 보통 한 200만 원, 300만 원 받쳐준다. 그리고 또 어떤 달은 또 4, 500만 원짜리 매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수수료가 굉장히 높은 거를 또 걸리고, 그 다음에
월세 계약도 꾸준하게 나오고. 자, 근데 업무가 숙달이 되신 분들은 이 모든 거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하루에 한 2시간이면 돼요. 그러니까 남는 게 시간인 거예요. 남는 게. 시간이 남아서 이만큼 벌어놓고 그 남는 시간에 또 다시 또 계약을 써. 그러면 더 커지죠. 그래서 수익이 남는다라기보다는 시간이 남아서 계약을 또 쓸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다가가는 게 더 맞는 내용이에요. 얼마를 버냐 물어보면 사실 그냥 일반인 분들처럼 벌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저희도. 근데 연차가 되신 분들은 사실 되게 많이 벌어요. 많이 버는데 연차가 됐을 때 이제 갭 차이가 나는 건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남는 시간이 많은데 계약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쓰는 분, 그 다음에 이 정도 벌었으니까 그냥 좀 쉴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나눠지니까 급여 수준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업무 초기에는 너도 나도 배워야 되니까 비슷하지만 여기도 이제 좀 특별하신 분들이 있죠.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면 계약 쓰는 애들 있어요. 만나면 막 계약 막 써오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모든 평균치는 똑같다. 손님을 만나고 월세 계약을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데 매매로 넘어가고 1, 2년 차가 넘어갔을 때는 급여 차이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다. 왜? 남는 시간에 월세 계약 하나 더 쓰고 매매 계약 하나 더 쓰는 분, 남는 시간에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쉴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정도 갭 차이가 좀 벌어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는 사실 퇴직금이 없어요. 그죠? 저희 누가 퇴직금 주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자영업자니까. 그리고 쉬는 날도 정해지지도 않았고 보너스도 없고 뭐 기타 등등 없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건물 하나만 팔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뭐 중소기업 기준으로 퇴직금이 1억 정도 왔다 갔다 하시죠. 그리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2억 선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사실 그런 급여 체계가 아니니까, 그리고 저희는 뭐 학자금도 없고 그 다음에 회사 대출도 없고 거의 뭐 생짜로 개개인이 알아봐야 되는 직업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뭐 내용 자체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사실 부동산을 20대 때 뛰어들었다. 자, 30대 때 뛰어들었다. 30대 초반에 뛰어들었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일반 회사원들이 이제 55대 정년퇴직, 60대 정년퇴직, 길어야 65대 정년퇴직. 그래서 퇴직금을 받지만 저희는 이제 딱 그 기간이에요. 30년 업무 보면서 35년 업무 보면서 건물 하나 못 팔까? 이런 내용으로 다가가면 쉽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가 주택은 수수료가 0.9%예요. 고가에 해당하는 주택은 0.9%인데 기존에는 이제 6억, 9억이 넘어가면 뭐 보통 0.9%, 근데 지금 수수료율이 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0억짜리를 거래하면 900이 나와요. 그러면 양쪽으로 받으니까 저희는 10억짜리 거래를 하면 1800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수익이면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한 달에 하나 파는 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차가 됐을 때 꾸준하게. 그리고 아파트가 대부분 10억이 넘어가는 거는 서울권이니까 거기에서 한 달에 하나만 팔면 한 달에 2천씩 버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사실 쉽지는 않다는 거 그냥 비교만 해드리는 거예요. 인천은 10억짜리 아파트가 없어서 그 정도는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기존에 이제 6억 이상 이제 0.9% 수수료를 받았을 때 하나 계약하면 1000만 원이에요. 양쪽 받으면. 그러니까 좀 이게 연차가 됐을 때 문제고, 다시 한 1분 전 얘기로 들어가서 건물 매매는 사실 금액이 굉장히 크죠. 이제 건물이 이제 보통 한 15억 선, 인천 같은 경우에 15억 선, 20억 선 정도 하는 건물들이 꽤 있는데 이제 이거 거래하면 그래도 20억 잡으면 298, 1800만 원이죠. 1800만 원, 1800만 원, 3600만 원. 자, 보통 이제 연봉이 나오죠. 건물 하나 팔면 연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건축주분이 더 챙겨줘요. 건축주분이 사실 더 챙겨줘서 법정중개 수수료보다 이제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어요. 이제 매수하신 분들한테는 법정중개 수수료를 항상 지켜야 되지만 이제 편법, 본의 아닌 편법으로 매도자분들한테는 이제 조금 더 챙겨받을 수는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퇴직금 수준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이제
얼추 상응하는 수익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쉬운 계약이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계약이 아니라서 뭐 진짜 30년 업무 보면서 함께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10년 동안 하나 못 파시는 분들도 많고 20년 동안 하나 팔고 2개 팔면 사실 굉장히 괜찮은 내용인데 그렇게 이런 계약을 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제일 많이 수수료 받은 게 한 건 기준으로 8,500 정도 받아본 것 같아요. 딱 한 개 팔아서 수수료를 8,500 받은 게 제일 큰 금액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이것저것 1년 농사진 거니까 나누기 하면 사실 얼마 안 돼요.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 이거를 팔기 위해서 1년 동안 거기에 쏟아부은 것 나누기 12개월 계산하면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계산했을 때는 큰 금액이지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이거를 팔기 위해서 여기다 얼마나 쏟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나누기를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하면서 한 7년 차, 6, 7년 차 때부터 건물을 팔아본 것 같아요. 하나 팔면서 2천, 하나 팔면서 3천, 뭐 하나 팔면서 뭐 한 4, 5천, 그리고 제일 많이 받은 게 8,500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월세라든지 작은 매매 계약이 나오면서 이 정도에 해당하는 목돈이 들어오면 그 해는 굉장히 괜찮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비율이 달라져요. 월세를 30%는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매매를 했으면 굉장히 튼튼하게 수익 구조가 됐을 텐데 이거를 팔기 위해 저는 월세를 안 했어요. 그리고 단발성 매매도 안 했어요. 작은 거 200~300만 원 나오는 월세도 매매도 다 포기하고 이거 파는 것만 거의 이제 목숨 걸고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수익이 똑같다고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1년이 지났는데 이거 월세 한 거나 건물 판 거나 사실 똑같다. 근데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14년 차 들어가는데 이제 나이가 아직 40이 안 돼요. 40에서 1년 빠지는 나이인데 이제 40부터 50살까지 또 10년 하다 보면 경력이 있으니까 좀 배운 게 딱딱 터져주면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장기 레이스, 주거용을 가던 상가용을 가던 경공매를 가던 뭐를 가던 상관이 없어요. 사실 부동산은 장기 레이스로 길게 보면 그래도 괜찮은 수익 구조가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월세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평균 계약 숫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드렸고 아파트 단지 1층에 있다 그래서 매번 매매 계약을 쓰는 건 아니에요. 한 달에 하나 쓰는 건 정말 훌륭한 부동산입니다. 평균 5달에 2~3개 써줘도 괜찮은 내용일 거고 이게 개개인의 역량 차이가 있으니까 제 시야에서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좀 필요하신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퇴직금이 없어서 건물 매매에 해당하는 그리고 빌딩 매매에 해당하는 이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거의 이제 7~8년이 넘었을 때부터 계약이 하나씩 나왔어요. 1년에 하나. 이제 팔아봐야 1년에 하나예요. 1년에 하나. 자, 이제 뭐 이 정도 다 합산해서 딱 결과물이 이 정도 나온다라는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동산이 그렇게 만만한 직업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직업도 아닙니다. 자, 뭐 기본적인 내용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시험 얘기 간단하게 하면 오늘이 화요일이라 이제 한 열흘 안 남았네요. 그죠? 열흘 7, 8, 9, 10, 11, 12, 12일 남았네. 자, 시험 열심히 보시고 자, 저희 부동산에도 신입 직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입사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필요하신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